자, 일단 제3절 대리행위에서 대리의 의사의 표시에서 현명주의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전에 와서 병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이런 문제거든요. 을이 와가지고 병한테 아파트 좀 파세요 라고 한다면 병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게 되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뭘 밝혀야 되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라고 밝혀야 돼요.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고요. 현명을 해야 대리난 사실을 밝혀야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므로 본인이 요 을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인이라고 안 밝혔어요. 그러면 병은 아파트 사는 사람을 누구로 받아들이죠? 을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라고 안 밝혔더라도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병이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을이 책임질 일은 없고요. 이때는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다 했습니다. 이게 전부인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현명의 방식이에요. 무방식이에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이 본인을 가장하는 것이 이게 현명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만약에 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도 현명이지만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교시 좀 보는데 2번 현명의 방식 해가지고 동그라미 뜬 2번이 원칙이에요. 2번을 보시면 대리인이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기재하고 자기 인장만 날인하고 본인이 교부한 위임장을 제시하는 것. 이게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의 이름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요 매매 계약은 을의 이름으로 체결하고 을의 도장을 찍되 자신이 대리인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위임장을 제시하는 것이 뭐죠? 원칙적 현명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번이죠. 1번을 보시면 대리인이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만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만 날인했어요. 이런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다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뭐죠? 현명이라 보기 때문에 주어가 뭐죠? 대리인이죠. 그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죠? 유효한 현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어가 대리권 없이 그럼 뭐가요? 현명이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본인의 이름만을 적었다. 본인을 사칭했다. 본인을 가장했다는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현명이다 이러시면 안 되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 가장하는 것도 뭐예요? 현명이지만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 가장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만 적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생각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명주의 예외입니다. 예외를 써. 첫째,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부부간에 인정되는 일상, 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도 뭐 할 필요 없죠?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죠? 따라서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별말 없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자신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받아들이겠죠? 그죠? 따라서 이 의사표시가 을이 아닌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줘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줘야 되니까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제 보시면은 3 해가지고 동그라미 3번에서 수동대리는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한단 말이 나오고요. 또 3 해가지고 상법상 대리라가 나와 있는데 상행위로 기억해 주세요. 상행위는 뭐 할 필요 없어요? 현명할 필요가 없다. 4 엄수표는 절대로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부부 사이에 일상 가사 대리권도 뭐 할 필요 없어요? 현명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인번 해가지고 현명을 안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남용이 나오죠. 일단 대리권의 남용에서 중간에 그 양가로 2번 있잖아요. 양가로 2번은 대리권 남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 제가 표현 대리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대리권 남용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럼 여기다 중간에 넣어놨지. 일단 요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에 대한 수권을 줘서 땅을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해서요.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병이 을에게 3억 원을 지급했더니 을이 3억을 수령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을이 이 돈을 갖고 튀었어요. 잠적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뭐냐 하면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유권대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요? 유권대리.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이 갑의 땅을 팔아먹고 돈 갖고 튀었다, 그럼 무권대리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지금 을은 매매 계약할 대리권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무엇도 있어요? 대리권도 있으니까 대리권 남용 기본적으로 뭐죠? 유권대리다. 따라서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죠. 을이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이전 등기를 뭘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죠? 큰 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을이 돈 갖고 도망갔더라도 유권들이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를 해줘야 된다면 갑은 큰 피해를 보죠. 그럼 역으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요 갑에게 이러한 피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보니까 대리권 남용이 뭐하고 똑같아져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아지죠. 그잖아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교재 근형에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추 적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지만 끌어다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에 관한 민법규 유추 적용된다는 말은 대리가 허용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예요? 끌어다가 쓴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말은 대리권 남용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끌어다가 뭐죠?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대리권 남용이 뭐냐?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 대리권 남용이고요. 예로 구성이 되면 돈 갖고 뭐예요? 튀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뭐죠? 유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하자가 나와요. 일단 1번과 2번이 나오는데 2번은 예외인데 예외는 알지 맙시다. 뭘 알지 말자고요? 예외는 뭐죠? 알지 말자고요.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해요? 원칙이 중요하고요. 예외를 알면 원칙이 헷갈려요. 그래서 예외는 뭐예요? 모르셔야 됩니다. 절 좀 보세요. 예외는 뭐죠? 알지 맙시다. 그죠? 저 약속합시다. 그러니까 또 괜히 또 예외 가지고 저한테 입씨름 하지 말자고. 그죠? 뭐만 기억하자고요? 원칙만. 원칙은 뭐냐면요. 궁박만 본인이에요. 뭐만요? 궁박만 본인. 다시 말하면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이게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의사결정 누가 했어요? 대리인이.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구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 가지고. 의사표시 누가 했어요? 대리인. 의사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 그죠? 그죠? 또 법률행위 누가 했어요? 대리인이. 선인지 악인지 여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죠? 다만 궁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어려운 사정만은 누구 가지고 따져요? 본인을 가지고 따지고요.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 싹리싹 다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
왜 이렇게 또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오늘 한번 다 100점 맞아보자고요.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죠? 대륜입니다.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대리인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요 매매 계약을 갑이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또 표정이 어두워요? 다시 한번. 뭐만요? 궁박만 본인. 사기당했는지 강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면 요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몇 개만 더 할 겁니다. 지금 갑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착오예요? 착오 아니에요? 착오예요? 착오 아니에요? 뭘 물어보는가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궁박만 본인. 의사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 본인 건 고려하지 않죠. 착오가 아니다. 왜냐하면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니까. 뭐만 본인이라고요? 궁박만 본인입니다. 왜 궁박만 본인인지는 이해하시죠? 궁박이란 말은 뭐예요? 어려운 사정이라는 말인데 그런 법률행위가 있을 때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효과를 받는 누구요? 본인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매수인은 선의이고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돼요. 그죠?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만나서 자전거에 대해서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전거에 하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건에 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거죠. 이때 을은 이 자전거 하자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고요. 본인은 악이었어요. 이때 갑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 또 없다. 야. 다시 한번. 공방만 본인이라니까. 선인지 무과실인지 여보 찾고 이게 왜 틀리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틀리는 거예요? 들은 거는 그냥 궁방만 알면서도 자꾸 얘가 알면 안 되지 이런다고. 매매계약 누가 하는 거라고요? 대리인이. 의사결정 누가 한다고요? 대리인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다. 뭐만 본인이라고요? 궁방만 본인. 따라서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책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뭐죠? 선이고 무과실이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죠? 하나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외는 기억하지 맙시다. 그죠? 나중에 또 예외 들고 와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예외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예외를 알므로써 문제를 틀리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뭐만 할 거예요? 원칙만. 뭐라고요? 궁박만 본인. 궁박을 줘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본인 건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마지막 하나. 갑이 병에게 땅을 팔았고요. 갑이 정과 만나서 이중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본인이고 정은 병의 뭐죠? 대리인이었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정이 본인을 대리해서 갑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중 매매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어떤 얘기죠? 근데 정이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근데 병은 이런 적극 가담한 것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못한다. 왜요? 궁방만 본인. 적극 가담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누구만요? 대리인.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죠? 무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결론은 뭐라고요?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 따지? 본인만 가지고, 아니 대리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 건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내고요. 아주 잘 틀리세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 4번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아까 했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다만 행위 능력은 뭐죠? 필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죠. 넘기셔서 우측에 4절 대리효과 또 나와 있는데 그죠? 뭐죠? 궁박만 본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박을 제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 오른쪽 내용 중에서 3번을 보세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때는 상대방은 본인의 지부지 관계없이 대리인에게도 본인에게도 취소할 수 있다. 뭐 이해되시죠? 그죠? 왜냐하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요. 근데 4번은 가입해어 버리세요. 이 4번을 왜 집어넣었어? 이거는. 본인이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때 이거는 대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은 먼저 지워버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아까 말씀드렸죠. 임의 대리는 식긴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가 없다.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해요? 수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5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대리인이 나오죠.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뭐예요?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했는데 만약에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죠?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리인이란 누가 선임했어요? 본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진하게 이렇게는 말이 나왔어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이 선임했다라는 말은 대리인 스스로 선임한 것이지 누구를 대리한 게 아니에요. 본인을 대리해서 선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해가지고 1.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이 나오죠. 자,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을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첫째,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선임하느냐? 그거는 못하느냐? 아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뭐죠?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이런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요, 선임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선임을 제대로 못해서 병의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갑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또 감독도 잘 해야 돼요.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의갑에게 손을 끼쳤다면 을은갑에게 뭐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선임 감독의 잘못이 있다면 을은갑에게 뭘 지게 됩니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본인이 지명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을 선임하게 된 이유가 갑이 뭐 했어요? 지명을 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해서 을은갑에게 뭘 안져요? 책임을 안 집니다. 다만 병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갑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을은갑에게 뭘 집니까? 책임을 집니다. 다시 한번요. 선임을 잘못하거나 감독을 잘못해서 병의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갑에게 뭘 집니까?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병을 선임하게 된 이유가 본인이 뭐 했기 때문에? 지명했기 때문에 병이 선임한 거라면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을은 갑에게 뭘 져요? 책임을 지고 그 외에는 뭐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이 있고요. 다만 책임에 대해서는 선임 감독에 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항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로 전환되는 거죠? 과실 책임으로 전환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개념.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 복대리인은 항상 뭐죠?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한 번 더 하면 복복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복복대리인 선임하려면 얘는 항상 임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은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요.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계속 반복하는지 아시겠죠? 시험에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했다면 통지하지 않았고 해임하는 책임이고, 그 다음에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뭐인 경우에는요?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이 있는데 책임은 강화돼서 뭐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한 것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뭐로 바뀝니까? 과실 책임으로 전환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한 번 이렇게 좀 연차 펴놓으시고 한번 적어봐시면 따져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교재 보시면은 하단에 4번 해가지고 복대리인의 지위와 복대리권의 소멸이 나오는데
1번에 1번. 복대리는 언제나 뭐죠? 임의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2번. 복대인 선임했다 그래서 의뢰대리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번.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의뢰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측에 2번은 일단 의미 없고,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병은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요. 5번, 6번 보시기 바라고. 2번 복대리권의 소멸.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 무권대리입니다. 일단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틀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반드시 메모해 두시고 반드시 뭐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틀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아이씨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이상해지는 것이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 항상 우리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민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법을 완성시켰으면요. 법무사 시험이나 사법시험은 없어졌나요? 그죠? 좀 어려운 시험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게 돈이 되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 민법은 절대로 민법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우리가 장기간 투자해가지고 민법을 완성시키기로 하면 이게 좀 안 돼. 완성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자꾸 그걸 넘어가시는데 넘어가서 그게 문제를 풀거나 그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도움도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공인중개사 민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뭘 자꾸 물어보냐면 기본적인 걸 자꾸 물어보거든요. 틀을 물어본다고. 기본 틀을.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그런 건 개무시하고 그냥 그 안에 있는 막 이상한 판례니 뭐하냐 해가지고 딸딸딸 외워 적히니까 이게 참 신기하게도 내는 사람은 쉽게 냈다고 했는데 푼 사람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인중개사 민법은 민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원칙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뭐죠? 틀이 중요하고 지엽적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엽적 내용보다도 기본적인 것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곱씹음. 자꾸 곱씹어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딴 소리 하냐면 무권대리 부분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잘 틀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역설적으로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요. 막 이상한 거 막 보고 있다고. 그죠? 기본 틀이 중요합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요. 을이 지 것도 아닌데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을이 어떻게 갑의 물건을 팔아먹었을까? 첫째,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건 뭐예요? 유권 대리인 거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있는 게 없는 게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현명이 필요합니다. 이게요. 울트라 파워 쿠션으로 중요해요. 이게 내용보다도
근데 이거를 점검을 안 하고 들어가니까 무권들에 대해서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시고 나중 가서 어이씨 민법 왜 이랬다 저랬다고 지랄을 이렇게 한다고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예요? 지엽적 내용에 집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무권 대리가 뭐라고요? 대리인하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입니다.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그냥 이건 뭐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만약에 동산이면 선의취득 문제로 가요. 기억 어렴풋이 나죠? 선의취득. 그래서 만약에 갑한테 빌린 카메라를요.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대리권이 없이 팔아먹었으면 선의취득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 대리로 오는 거고 갑한테 빌린 카메라를 자기 거라고 해서 팔아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의취득 문제로 가는 거예요. 선의취득이 되려면 뭐라고요? 지 거라고 해서 팔아먹어야 돼요. 그 다음 만약에 이것이 부동산이라면 뭐로 가냐면 일반적으로 담보 책임 문제로 가요. 자, 우리가 담보 책임 중에서 이거 있었죠? 담보 책임하면 뭐가 중요하라고요? 악의 매순이 할 수 있는 거. 거기서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는 악의 매순도 할 수 있다. 전부 타인의 권리가 뭐예요? 요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 것처럼 해서 팔아먹으면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죠? 타인 소유물 매매니까 동산이면 무슨 문제로 가요? 선의취득 문제로. 부동산이면 뭐로 갑니까? 담보 책임 문제로 간다.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대리인으로서 현명이 필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가요. 둘로 나뉘는 거죠.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뭐로 나뉘죠? 표현 대리로 나뉩니다. 일단 협의 무권 대리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무권 대리를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표현 대리란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예외적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므로 표현 대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현명이 필요합니다. 그죠? 현명이 있어야 무권 대리고 표현 대리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 가장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닙니다. 자, 합쳐볼게요. 자, 교재 어디를 볼 거냐면요. 앞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 박스 있고 양가리 2번 있죠. 대리 의사를 의죠. 그죠? 그죠? 이 양가리 2번에 뭐가 중요한 게 빠져 있냐면 이 책 저자분이 현명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대리권 없는 자가 요 말이 들어가요. 자, 읽어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으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표현 대리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무권 대리가 돼야 되고, 무권 대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현명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정한 거는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죠. 그잖아요.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을 사칭하고 가정한 거는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니까 무권 대리도 될 수 없고 무엇도 표현 대리도 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되시죠? 그죠? 다 되시죠? 그죠?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왜 모른 척 하세요, 근데? 부정적 아우를 저한테 발산해.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현명을 해야 뭐가 돼요? 무권 대리고 표현 대리도 되는데,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치 가장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무권 대리도 표현 대리도 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양가리 2번.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가 없다. 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아무튼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표현 대리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인 거죠. 됐죠? 다시 올게요. 자, 이게 무권 대리인데, 자, 협의 무권 대리는 뭐라고요? 무권 대리니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다. 표현 대리는 뭐라고요? 본인이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다. 따라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달라요. 나머지 내용은 두 가지 무권 대리의 뭐죠? 공통적인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 둘 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인에게 뭐죠? 효과가 발생된다. 요요하게 되고요. 추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 추인의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병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무권대리인 을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은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첫째, 채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고는 뭘 하냐면 추인 여부에 대해서 채고를 하게 되고요. 채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요 채고는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채고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있냐면 철회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게 되면 이제 이 매매계약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추인 전까지. 합쳐보자고.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추인을 누구에게 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무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표현 대리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표현 대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채고할 수 있고, 표현 대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뭐만 다를 뿐이에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 무권 대리죠. 일단 본인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데,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닌지는, 손해배상을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무권 대리인에게는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일정한 뭐죠? 무과실 책임이 되고요.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뭐는 필요하냐면 행위 능력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끝. 협의 무권을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해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병약에 을이 내 대리인이야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뭐가요? 표현 대리가 뭐가 됩니까? 성립됩니다.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고, 요건은 상대방은 뭐이면 되냐면 선의고 무과실이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요 수여의 표시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됩니까?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영업소다, 특약점이다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뭐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됩니다. 끝. 다시 한번요. 자, 표현 대리는 뭐라고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 필요해요? 사유가 필요한데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고요. 요건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고 무과실이다. 조심할 것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뭐죠? 충분하고 가능하다. 끝이죠.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권한을 넘은 행위가 있었고요. 플러스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이걸 우리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는데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달라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종류불문. 뭐라도 있으면 된다.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종류불문.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다. 또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뭐냐?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을 말한다. 언제 선이 무과실해야 되느냐? 항상 동일하죠. 대리 행위 시에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진다. 끝이죠.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이건 간단합니다.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됩니다. 다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추가될 것은 첫째, 과실상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서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뭐 해야 돼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뭐 할 수 없습니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깎을 수는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세 가지 모두 공통점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행위를 하더라도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뭐가 됩니까? 성립됩니다. 그럼 문제 푸는 요령은 간단하죠.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뭐죠? X다. 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표시된 것을 넘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고요. 소멸된 것을 넘으면 이제 뭐가 돼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된다.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부가 되는 거죠. 자, 표정들이 어두워지셨죠? 자, 교재 볼게요. 41페이지 오시면 무권대리 제도 해가지고 표현대리 해가지고 1번, 2번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매매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래요. 그럼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죠. 그죠? 요 매매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래요.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요 매매 계약이 강행복규 위반이어서 무효래요. 그럼 이런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다. 기본 전제가 매매 계약 자체는 뭐예요? 유효해야 이런 것도 따지게 되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는 것.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는 이유는 유효해야 뭐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아무튼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표현대리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지는 뭐죠? 무권대리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대리인으로서 현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고 3번 협의의 무권대리 해가지고 내용은 1번 계약의 무권대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 내용이죠.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죠? 유효가 되고요.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2번에 가지고 본인은 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상대방의 채권과 뭐가 나옵니까? 철회권이 나오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넘겨보시면 4번 무권대리인 책임이 나오는데 요 두 가지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뭐죠? 공통된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두 가지는 뭐죠? 협의의 무권대리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튼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은 필요 없지만 뭐는 필요합니까? 행위 능력은 필요하다. 끝이죠.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다. 더 이상 읽어보지 마세요. 그죠? 무효다.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뭐죠? 확정적 무효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표현대리 해가지고 공통점 나오고 교재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는데 유의하실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현대리는 뭐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뭐죠? 본인이 책임지는 무권대리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사유가 필요한다. 첫째,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대리.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고. 요건 좀 이 정도만 검토하시면 돼요. 교재는 쭉 읽어보신 겁니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제가 설명 안 드린 내용은 뭐 하자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설명 안 드렸으니까 처음 본다고 밑줄 치고 연구하지 마세요. 그죠? 이런 건 쭉쭉 지나가는 겁니다. 설명 안 드린 거는. 그 다음에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책임입니까? 전적으로 책임입니다. 과실상계할 수가 없다. 또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권들을 통해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보호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들이가 성립된다. 다시 한번 누굴 통해서요? 보호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들이가 성립된다.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호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들이 성립한다. 다 100점 맞을 것 같죠? 환장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하려고 그랬더라? 이 정도입니다. 그죠? 이 정도고. 그 다음에 표시된 거를 넘으면 이제 뭐가 돼요? 권한을 넘은 표현. 소멸된 것을 넘으면 뭐가 됩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된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오시면 상속에 있어서 무권들이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한 가지만 잊지 마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주의를 상속했더라고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금반원의 원칙이죠.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어서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는데 갑이 돌아가셔서 상속에 대해서 을이 뭐가 됐어요? 본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법적 지위에서 뭐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까?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요? 금반원의 원칙.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1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